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오늘도 모닝 브리핑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죠. 자, 간밤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긴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16일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을 보게 되면요.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연준이 목표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되돌리기 위해서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여전히 장기 목표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노동시장 역시 가열된 부분이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석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방의 위험이 더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25bp를 올렸을 때 추가 금리 인상도 이제 합의가 되긴 했는데 더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위협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더 올리게 되면 과도한 긴축이 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4에 이어서 올해 신작 아이폰도 인도에서 생산을 합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이른바 탈중국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애플이 되겠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6일 다음 달 출시될 신형 아이폰이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주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는 중국 공장의 출하 시점과 몇 주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연됐던 것에 비하면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크게 예상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아이폰 신형은 애플이 내달 출시한 최신작이 되겠고요. 인도에서 만들게 되는 두 번째 아이폰 최신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움직이는 배경에는 미중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라는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중국 내 애플 협력 업체들의 이런 생산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적극적인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애플의 협력 업체들에게 중국이 아닌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더 늘려달라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인텔 체크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파운드리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를 실패를 하게 됐는데요. 중국 규제 당국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미컨덕터 인수 계획은 대만의 TSMC가 지배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또 다른 세력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되겠고 인텔의 최고 경영자가 지금 펼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인텔은 타워 세미컨덕터 측에 우리나라 돈으로 4,70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지불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됐다는 점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안 좋은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 기업 결합 심사를 받기가 더욱더 까다로워졌고 중국은 미국이 최근에 중국을 압박을 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승인을 뒤로 미루거나 보류하는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